자, 이번 코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점검 코너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보고서 타이틀을 닥쳐오는 매크로 위기 한국 자동차의 돌파구는 이렇게 주셨는데 닥쳐오는 매크로 위기 언뜻 들으면 공포스럽습니다. 뭐 거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되겠죠. 어떤 상황이길래 이재일 연구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뭐 가장 큰 부분은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뭐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할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구매 부담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뭐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차량을 교체한다 그러면은, 와,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망설일 것인지, 아니면은 저 가격에서 안 내려온다 그러면 그 가격을 그냥 살 건지, 어쨌거나 필요는 하기 때문에 구매는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을까요? 뭐 구매 수요 자체가 아주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2년 동안을 봤었을 때 신차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었죠. 그래서 대기 수요가 좀 많은 상황인 거고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를 봤었을 때 신차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요가 아주 크게 위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대기 수요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게 되면은 그런 대기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좀 많이 감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3년도엔 공급이 좀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 과잉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이 올해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겠지만 과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잘 하고 있는 이런 중소형 세단이나 SUV 타입 쪽을 보게 되면은 미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사실 지금 재고가 쌓이는 세그멘트는 좀 럭셔리 차종들, 좀 비싼 차종들하고 그리고 네. 대형 이제 픽업 트럭들 뭐 이런 특정 고가 차량들 중심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세그멘트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떨어질 리스크? 요거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뭐 재고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인데 재고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 불균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프리미엄을 받고선 차량이 판매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재고는 늘어나고 그리고 ASP는 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현재 주가 수준을 봤었을 때에는 그런 경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ASP를 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공급은 조금 늘 수 있고 과잉까지는 아니지만 잠재 수요는 좀 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판매 가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품사들의 수익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과는 좀 별개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수익성 강화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를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완성차랑 부품사랑 실적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부품사랑 완성차랑 실적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갭이 벌어진 원인을 보게 되면은 부품 공급 단가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각종 비용들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원가 인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가 제협상을 통해서
대해서 이제는 좀 보상을 받게 되고요. 내년도가 이젠 그런 단가 인상들이 적용이 되는 좀 본격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비가 올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운송비처럼 직접 제조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품사들이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운송비가 빠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 수익에 직결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에도 내년도에 부품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소비 시장의 가장 그 상징이라고 한다면 북미 지역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뭐 캐나다 쪽도 접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아무래도 좀 높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그다음에 북미 지역의 전기차 투자 확대 여기에 대해서 결합을 시켜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이 나올까요? 지금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EV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성차들의 대응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 타임라인을 좀 당기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은 차종들을 더 많은 이제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서 생산을 해야만 되는 좀 현지 이런 생산이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얼마 전에 이제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에 신규로 전기차 투자 공장 계획을 발표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품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현지의 생산 고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었을 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미국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기차 부품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런 설비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로봇 같은 것들을 공급한 업체가 현대 위아가 되고 네. 그리고 좀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신이나 서현이아 같은 경우가 현지에서 현대기아차를 근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로봇이라면 산업 생산의 협동 로봇 비슷한 뭐 그런 형태인가요? 것들이죠. 이제 조립 라인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들,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턴키 방식으로 현대 위아가 공급을 합니다. 네, 현대위아. 네. 국가별 시장 전망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성장성이 많이 위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리고 작년 2년에 걸친 생산 차질이 회복이 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은 올해보다는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 경기 부양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선수요 효과로 인해서 좀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아주 강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때문에 수요가 성장은 하지만 아주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는 그래도 글로벌리 봤었을 때 굉장히 나은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기타 임원 시장도 올해 대비로는 소폭씩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동차 섹터를 그러면은 이제 뭐 전략하고 최선호주라는 기업을 또 그래도 축약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뭐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완성차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수익성이 내년도에 좋아지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는 감이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부품사를 선호를 하는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현대 모비스를 이제는 대형사 중에서는 최선주로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사 중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한 서현이아를 이제 선호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완성차가 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거냐 뭐 이렇지는 않고요. 올해 대비해서 우려보다는 좀 나은 성과를 나타내면서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형 그랜저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코나나 그리고 이제 산타페 같은 좋은 신차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 효과에 따른 주가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원고 사항이고 추가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지금 봉쇄 재개 가능성 여기 이제 뭐 테슬라 리콜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어제 이제 조금 하락한 것 같은데 뭐 2020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표현하니까 뭐 대단히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좀 조정받았죠. 국내 완성차한테는 왜 이게 기회가 될까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EV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테슬라에서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2위. 그렇죠. 2위죠. 현대차 기아차 합산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EV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메이커가 바로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EV 선도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반사소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봉쇄가 되는 거는 사실 현대기아차가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 뭐 거의 뭐 차량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영향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또 반사수에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봉쇄 그리고 뭐 테슬라 주가 하락은 뭐 현대기아한테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현대차의 그 신차 효과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그 텔레비전 광고에 이제 그랜저 광고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랜저 모양이 이제 앞에 약간 각진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전기차인 아이오닉 6도 도로 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약간 플래그십 세단 형태인 GV90? G90이라고 하네. 아, V가 아니군요. 네. GV는 저기군요. 세단이면 G90이죠. 네, G90. 이런 모델들이 보이던데 잘 팔립니까? 잘 팔립니다. 네. 일단 그랜저 같은 보니까 경우에는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뭐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긴 한데 초기 반응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기함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나왔고요. 아이오닉 6도 지금 사전 계약도 양호하고 그리고 아이오닉 5랑 같이 이제 SUV랑 세단 라인업을 둘 다 가져가면서 네. EV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좀 공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90 같은 경우는 사실 레벨 3 탑재된 모델이 올해 연내 출시가 됐어야 되는 건데 내년도로 조금 미뤄진 점은 아쉽긴 하지만 레벨 3가 또 현대기아차 처음으로 탑재가 된 모델이 될 거라는 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대 오토에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OTA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 기대, 전망. 그러니까 당연히 전망이 크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지금 근자에 와 있는지 실체적으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완성차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자동차,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30%를 소프트웨어 쪽에서 벌어들이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점점 더 이제 완성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만큼이나 소프트웨어가 매출액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서 거의 국내에서 유일한 전문사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매출액 성장 속도나 그리고 이익 개선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 모멘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과 여러 가지 속속들이 세부 사항까지 좀 알아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